보다는 성공한 형제가 우리 집안에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국제정세, 이 살벌한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강한 자와 손을 잡아야 되는데 유태인만큼 강한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같은 혈연관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겠다 싶어갖고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성공 사례가 있었죠. 그게 바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입니다. 일본 메이지 유신은 일본 유태인 동조론에 기반을 두고 일어난 거예요. 물론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은 일본인들을 유태인의 한 10지파, 단지파 중에 한 명이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유태인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솔직한 바람이 있습니다. 가자르인, 그 음모론에 나오는 대표적인 가짜 유태인입니다. 자, 이게 아서 커에스트러라는 사람이 쓴 이스라엘 제13부족이라는 책에 그 책이 음모론의 기반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 인터넷 그런 거 봐도 아실 수 있어요. 네, 이거 책 나옵니다. 이 사람은 원래 1905년 뭐 헝가리 부다페스트 출생 뭐 등등 나와요. 헝가리 출신이니까 저 사람 뭐예요? 유태인인데 헝가리 출신이다. 아슈케나지입니다. 아슈케나지 유태인인 걸 알 수 있고 뭐 빨갱이였다.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빨갱이가 말거나 뭐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공산권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몰랐었죠. 근데 이제 나온 건데, 자, 그 음모론에 보면 나오는 게 바로 카자리아라는 나라입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조지아 사이에 있었던 나라예요. 이렇게. 넓을 때는 저 정도, 작을 때는 저렇게 조그만 사이즈로 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가자르라는 나라, 가자리아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가자르 카가나시라 그래요. 가자르. 몽골에서는 하즈르라고 합니다. 하즈르라고 발음하는데, 그 터키어의 게제르에서 어원이 온 겁니다. 그게 바로 신라 왕의 호칭이었던 거서간과 같은 어원을 갖는 겁니다. 가자르란 말은 거서간, 게세르에서 온 거예요. 신라? 가자리아? 라는 의문점이 싹 생기죠? 그리고 그 책에 의하면은 이 기마민족은 알타이계 언어를 썼습니다. 투르크계 민족이었어요. 그랬고 3개의 국가로 구성된 연방국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 삼합, 홍홍한 삼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민족은 숫자 3을 줍니다. 고조선도 마한, 진한, 변한. 그렇죠? 그래서 현재 카자흐스탄도 오르타주스, 크스주스, 울루주스 3주스 시스템. 3주스. 그리고 기본 바탕은 탱그리 신앙. 탱그리 신앙을 기반으로 하면서 나중에 저 카자리아가 저 지역에 있으면서 기독교 세력, 그 다음에 뭐 이슬람 세력 등등 여러 세력 사이에 껴있다 보니까 연대, 국가적 연맹관계를 맺기 위해서 유대교를 선택합니다. 이슬람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기독교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유대교를 선택해요. 물론 이 나라 자체가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뭐 일부는 카톨릭도 믿고 일부는 뭐 이슬람도 믿고 막 그랬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국가적 차원에서는 유대교를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을 합니다. 예. 근데 제 평상시 강의 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샤머니즘, 그 샤머니즘과 유대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오늘도 조금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음모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유태인의 90%를 차지하는 아슈케나지 유태인은 바로 저 가자리아라는 나라에서 왔으며, 저 가자리아에서 온 유태인들은 원래 유태인이 아니라 중앙아시아로부터 온 투르크계 민족인데 유대교로 개종해서 된 사람들이다. 고로 이 사람들은 가짜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음모론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더 반박을 할 겁니다. 아니다예요. 자, 이건 이미 설명했으니까 통과. 자, 이 사람들이 투르크계 민족인지 어떻게 아느냐? 거기서 발견된 유적 때문에, 그 책 때문에 그래요. 고문원. 저를 지워주세요. 이쪽에. 그렇지. 여기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옛날 때 글을 쓸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죠? 카자리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서양 학문은 왼쪽에서 오른쪽.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바뀌었죠? 근데 저는 옛날이니까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이고요. 그래서 보면 위에 QURUM이라 써 있어요. QURUM.
예. 아이고, 저를 지워야 된다니까? 거기 저 글 읽고 있는데. 자, 앞에 OKN이란 말은 일단 뺄게요. 예. 저것도, 저게 무슨 말이 읽음이란 소리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QURUM인데, 오큐름이란 소리예요. 오큐름. 오큐름. 무슨 말이냐? 현재 카자흐로 오크듬입니다. 오크듬. 그러니까 OKN이 오크. 그 다음 QURUM. 이거 이렇게 반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래서 저 문장을 쭉 읽으면은 저 발음으로는 오큐름이란 말인데 저게 현대 카자흐로 오크듬이란 소리예요. 그 말은 뭐다? 읽었음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게 뭐냐면은 그 카자흐 코란일 거야 아마 이게 그 참고문에 나온 거는 자기가 이제 코란을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유대교구나 유대교 경전이구나 이 유대교 경전을 공부를 하면서 여기 보여 여기 요거 여기 히브리어로 써 있죠 유대교 경전을 공부하는 건데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요거 요 글자가 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쪽 그 히브리 경전을 내가 공부했어 읽었어 그래서 오케름이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카자흐인들은 투르크계 민족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랬고 여기 보시면은 지도를 보면은 이게 일반 음모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아슈케나즈 유태인은 그래서 원래 중앙아시아 카자리아 사람들이 유럽으로 들어가서 현재 유태인의 80%를 차지하게 된 거고 구약에 나오는 유태인들은 세파라트 유태인이다. 그래서 현재 전세 유태인의 20%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에요. 자, 여기 써놨네 제가 오크듬이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기원 카자리아. 카자리아를 얘기할 때 프리메이슨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게 되죠. 자, 요 내용은 뭐냐면 요겁니다. 아서 커에스트러의 이스라엘 제13부족 이 책에 나오는 일부 내용을 제가 발췌한 거예요. 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저기 보면 Turkish Speaking Karaite라 써있죠. 타오키어를 사용하는 카라이트들이 각종 민간 정승, 인류와 언어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카자리아 제국과 연관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아서커에스트라가.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는 유태인의 대부분이 누구냐? 터키 계통의 언어를 썼던 케레이랍니다. 야, 이거 내가 정말 숨겨왔던 진실이죠. 제가 항상 고대에서 얘기할 때 케레이를 어마어마하게 강조했을 거예요. 케레이 무진장 중요합니다. 케레이 우리와 한 동족입니다. 자, 카자리아의 케레이가 바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유태인입니다. 자, 그러면 케레이족의 기원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겠죠? 여기 영어로 써있기는 여기 K-A-R-A-I-T에서 카라이트라고 해서 카라이트. 카라이트는 타타르어입니다. 케레이의 명칭을 부를 때는 여러 발음이 있어요. 우리가 한국도 코리아, 까레, 꼬리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발음이 있듯이 케레이라는 명칭도 여러 명칭인데 저기서 있는 카라이트라는 거는 동유럽 쪽에 바슈키르 타타르, 그 다음에 폴란드 타타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타타르 쪽 사람들이 보통 부를 때 카라이트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등 이쪽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케레이트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저기 몽골 쪽에서는 케레이트라 부르지 않고 헤레드라 불러요. 헤레드. 키읔 발음이 희응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헤레드. 그러면 그게 케레이트예요. 네, 그건 좀 이따 내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가짜 유태인의 기원은 케레이입니다. 자, 케레이족의 기원. 카자흐스탄의 족보. 제가 그 헬마우스 할 때도 했죠? 제 머리에 있는 요거. 케레이. 써있죠? 케레이. 그리고 밑에 케레이트. 같은 동족입니다. 트는 한국말의 들,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케레이 또는 케레이트. 둘로 다 불러요. 자, 야매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공인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면 뭐가 나오냐. 케레이 책에 보면은 흉노족이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 연구한 바에 의하면 투르크어, 몽골어가 아닌 흉노어라는 독자적인 언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흉노족의 기원이 애매합니다. 어느 민족이냐는 지금 또 갑론을박이 강해요. 왜냐하면 또 흉노족 자체가 또 다민족 국가였으니까. 그런데 흉노족의 언어에는 투르크어, 몽골어가 아닌 제3의 언어일 가능성도 있답니다. 한국어도 후보에는 들어가네 그러면. 한국어도. 네. 자, 그런 거고 현대 투르크, 몽골
계열에 있는 탱그리, 탱리, 타나라. 뭐 이건 탱리다. 뭐 이건 넘어갈게요. 탱그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는 거고. 자, 여기 보면 케레이 왕국은 8세기경 터그즈 오그즈라는 불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 터그즈. 숫자 9를 터그즈라 부릅니다. 오그즈 뭐예요? 민족. 그러니까 9개의 왕국이라는 소리예요. 하늘로부터 우리나라 그 한단국에 보면 12황국이 있는데 12황국을 구성하는 민족은 구이족, 9개의 동이족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케레이족의 역사도 보면 비슷한 구조를 이야기해요. 시간 가장사는 좀 다르지만 보세요. 위구르 12연방국은 몽골의 아르한가이 지역에 존재했었다. 사기, 사마천의 사기에만 투르크 몽골족을 타타르라고 불렀는데 이들 중 북쪽에 있던 조복 타타르가 케레이족의 조상이 되었다. 잘 보세요. 조복 타타르 기억해 주세요. 조복 타타르가 케레이족의 기원이 되었답니다. 조복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케레이족은 12개의 연방국이었는데 이게 9개 민족으로 구성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단국의 내용하고 똑같죠? 시대만 다릅니다. 시대가 다른 이유는 뭐다? 얘네들이 이 전통을 계속 계승 발전했기 때문에 고대에도 있었고 중세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조폭이 아닙니다. 조복. 자, 저 지도 보세요. 이겁니다. 한단국이와 비슷한 얘기하고 있죠. 민족의 이동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주 쪽에도 있는데 지금 만주를 중국이 점령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 족보에서 일단 뺐어요. 하지만 한국까지 연결돼 있다는 걸 저렇게 합니다. 이 뭐야? 카자흐스탄 한파야? 응? 카자흐스탄 한파냐고 이게.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한단고기를 참고문헌으로 보지 절대서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를 늘 하잖아요. 근데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 똑같은 내용 얘기하죠? 자, 그래서 조복이라 그랬죠. 자, 나옵니다. 조복연맹. 케레이족보에 의하면 케레이족은 원래 파미리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파미리에 살다가 아까 그 책에 보면은 몽골의 아르한가이 언덕. 아르한가이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 아르한가이에 와서 살다가 만주로 갔다 그래요. 그래서 약 8세기에서 9세기경에는 만주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요 나라에게 침략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연도가 나오죠. 케레이 족보에 의하면 924년, 983년, 1026년, 1090년 이렇게 계속 독립운동을 했대요. 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저 위에 써있는 조복연맹입니다. 왔어요? 뭐야? 뭐야? 설마 고기? 꼬치 아닌 고기? 여기 나오는 여기 보이죠? 여기?